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심이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입니다. 실력 있는 중진과 소신파 신인을 발굴하는 게 민심을 돌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공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관리감독 주체인 자치구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지로 거론된 전남 지역의 민심이 찬반으로 격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주민 간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가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집행 문제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향한 후보군의 시계추는 빨라지고 있는 반면 정작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없이 정치 기득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컸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주현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는 정치 1번지 광주의 민심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이하게 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전국 주도권의 향배가 좌우되는 중요한 선거지만 기대보다는 냉소적 반응이 줄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일을 안 하고 자기 당을 위해서 쉬운 말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투표는 하긴 하는데 뽑아봤자 그놈이고 다 그렇다. 경제가 살아나야 일을 하는 건데 별다를 게 없으니까. 지역의 민심이 정치 무관심을 넘어 혐오의 영역으로까지 진입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 했는데 이제 떠났어. 이제는 무당층? 이제 그리 가버렸어. 보면은 짜증나서 못 봐. 이 방송을 신경질 나버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떨까? 역시나 기득권 정치가 청년층을 대변하지 못하면서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인물 공천, 소위 일 잘하는 중진에게는 기회를 주는 전략적 선택도 필요하다고 청년들은 말합니다. 몸소 체험을 느끼신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드려야 저희도 그거에 대한 설득이 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더 해도 되고 못하면은 과감하게 잘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 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보다 새 인물이 당선되는 이른바 물갈이 여론에 힘을 더 실은 광주 전라 지역민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의 호남 민심 선점 움직임은 분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도부는 지난주 광주와 전남에서 텃밭 민심 다지기를 내세운 텃밭 민심 살피기 차원의 일정을 소화했고, 국민의힘 역시 당 소속 정치인 관료들의 잇단 지역 방문과 시당 차원의 릴레이 예산 간담회 개최 등 여당 존재감 키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까지 1년, 될성 부른 중진은 키우고 소신파 신인은 적극 발굴하는 전략만이 정치권 전반의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정치 1번지 민심을 돌릴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날이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무엇보다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 6시 기준 신안 가거도에서는 무려 시속 90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강풍은 내일 새벽까지도 계속되겠는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시속 55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는 대형 크레인 등 파손될 물건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셔야겠고요. 간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실외 설치물 점검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약한 비도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강수량 5mm 안팎으로 많은 비는 내리지 않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아파트 전체 철거가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해당 자치구도 철거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와이어에 묶인 타워 크레인 자재가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옮겨집니다. 자재가 땅에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작업자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붕괴 사고 이후 1년 넘게 멈춰있던 현장이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철거 장비를 운반하기 위해 쓸 타워 크레인도 올라갈 준비가 한창입니다. 철거 공사는 비계와 작업 발판 등 철거 기초 장비가 모두 설치되면 인근 상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부터 진행됩니다. 타워 크레인으로 올린 장비를 이용해 한 층 한 층 철거를 진행하는데 벽체는 유압기로 뜯어내고 기둥 등 건물의 중심부는 다이아몬드 재질의 줄톱으로 썰어내는 방식으로 철거가 이뤄집니다. 주변 상인들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가장 걱정입니다. 먼지가 안 날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 자신도 지금 암 투병 중인데 특히 또 아픈 상태에서 일어나니까 더구나 더 염려가 되는 거죠. 관리 감독의 주체인 서구도 속도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며 2차 사고를 방지할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현장에 감리가 상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현대산업개발이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이루어지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기술사들과 함께 점검을 나갑니다. 또 유압기와 다이아몬드 줄톱 등 무거운 장비들이 올라가는 만큼 또 다른 붕괴 위험에 대비해 하중이 집중되는 8개 층의 가설재도 추가로 설치됩니다. 물론 공사 중지 해제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자문단이 있고 또 그 부토안전관리원하고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이파크 아파트는 2025년 상반기를 목표로 철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철거가 끝나면 가로 들인 재시공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전남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에서는 주민들 간 찬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전라남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 머리띠를 두른 무안 군민들이 전남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지에서 무안군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라남도 지사는 전라남도 도민을 위해서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서 한뒤 광주 시민의 목소리를 전남지사가 전달하는 것은 광주시의 대변인 자격이 아니느냐. 하지만 무안대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군공항 유치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평 지역 여론은 더욱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설명회가 열렸고 광주 군공항의 한평 이전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반대론이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공항 하면 소음 딱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평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집에 계신 아이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제분들 내지는 모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전투공항 옆에서 살려고 하실 거냐고요. 김용록 전남지사는 최근 오랜 침묵을 깨고 무안공항에 광주 군공항 유치를 염두에 둔 듯한 언급을 하면서 지역사회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광주 군공항 유치와 관련해 한평군의 광주 편입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해 현재 후폭풍이 거셉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김용록 지사는 광주 군공항 문제와 관련한 광주시와 전라남도 간 갈등을 그리고 전남 이전 지역 내 주민 간 갈등을 풀어내야 할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와 목포, 강진, 무안과 영암군 등이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도자 산업지를 하나로 묶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풍부한 원재료와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도자 문화를 꽃피웠던 영산강 유역. 강진의 청자와 목포의 생활자기, 무안의 분청사기, 영암의 도기 등이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국 도자 관련 업체 가운데 65%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남권은 그 분청사기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작업들이 보시고요. 근데 와서는 산업자기를 채취한. 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서남권 도자 문화의 산업화가 본격 시작됩니다. 강진군과 목포, 무안, 영암 등 4개 시군이 세계 도자기 엑스포 공동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려청자의 보고로서 해마다 청자축제를 개최하는 등 명맥을 이어온 강진군의 제안으로 시작돼 전라남도가 주관을 맡습니다. 전라남도와 4개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권역권을 전국 최대의 생활자기 클러스터 집적화로 만들어서 그 도자산업의 발전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통해 600만이 넘는 관람객과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도자의 메카임을 국내외에 알렸었습니다. 전남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경기도와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서남권 도자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도청 내 사무관리비 부당집행 문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도 직원들이 물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스템 점검과 교육도 자주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한 차례 무산된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을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국민훈장 모란장과 관련된 기관인 외교부와 행안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재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낸 만큼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 수상자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포상을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이견을 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바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었는데요. 항만공사는 화주와 선사를 연결해주는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2월까지 집계된 광양항의 물동량은 4,400만 톤. 지난해 기간에 비해 4.7%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는 36만 9천 TU를 처리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22% 줄어든 28만 8천 TU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물동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부산 신항의 항만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 것도 광양항이 타격을 입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정이선이라든지 특별히 환정 물동량 유치 경쟁이 심화됐던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로 인한 감소세 영향도 이대로라면 올해 목표치인 2억 8천만 톤 달성이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인 건 시간이 갈수록 물동량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광양항 1위 교역 국가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이른바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하면 하반기에는 물동량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우선 항만공사는 화주와 선사를 연결해주는 매칭 마케팅을 도입해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하고 대체 항로도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호남 지역 화물의 40% 정도가 부산항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항로 서비스가 다양하고 매일 데일리 서비스가 있어야지만 화물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의 가장 부족한 항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안점을 두고 항만공사는 또 안정적인 물동량 창출을 위해 배후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영암 기찬랜드와 강진 V랜드 등 전남에는 계곡 물놀이장이 많은데요. 여기에 신안군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넓은 정원에 꽃과 나무가 즐비한 물놀이장을 만들고 있는데 미취학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공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신안군 지도읍의 식수원이었던 장동 저수지. 저수지 주변 5만 평 부지가 거대한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라일락 정원. 40년 이상씩 세월을 보낸 먼나무 700여 그루가 식재됐습니다.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썸머 라일락 등 보라색 꽃이 즐비한 꽃밭이 돌담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유아, 청소년, 성인용으로 구성된 3개의 물놀이장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식수로 썼던 깨끗한 저수지 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름 휴식처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꽃과 나무, 넓은 잔디밭, 물놀이장이 어우러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기에 오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있는 그 부모들이 와서 어린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도초도 팽나무길, 수국정원, 태산목 숲길 등 안팎에서 호평받았던 신안군의 숲 조성 비결이 집약된 라일락 정원. 신안군은 3년여간 조성해온 공사를 오는 6월 말 마무리하고 당장 올 여름부터 손님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열린 두산과의 홈 개막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과 타선의 집중력 부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8회 소크라테스의 안타와 최용우의 볼넷, 그리고 황대인의 내야 안타로 만들어낸 무사 만루 기회. 3대2로 두산에게 끌려가던 기아가 역전을 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잡았지만 두 타자 연속 삼진과 내야 땅볼로 허무하게 이닝을 끝냅니다. 잔루만 10개를 기록하며 두산에게 한 점 차 쓰라린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러 차례 득점 찬스를 놓친 것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기아의 4번 타자 나성범 선수와 김선빈, 김도영 등 타선의 주축들이 부상 등으로 이탈하면서 타선 응징력이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결정력 부족으로 경기를 그르치고 말았는데요. 앞으로 기아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 득점권 타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면 기아의 외국인 원투퍼치의 초반 성적표는 합격점을 받고 있습니다. 홈 개막전 선발로 나선 숀 앤던슨은 7이닝 동안 2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메디나 역시 152km의 강속구를 뿌리며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하나 이글스와 홈 3연전을 치르는데 토종 에이스 양현종을 내세워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이른바 잇몸 야구를 하고 있는 기아가 후반 순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한 시민 토론회를 열고 택시업계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시는 기본요금은 4,000원에 두고 시간과 거리별 요율을 정하는 병산제 조정안과 4,300원 기본요금 인상안 등의 2개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다수의 참석자가 동의하는 택시요금 인상안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진행 중인 국제행사가 관람객들의 큰 호응 속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제로 시작된 지 열흘째인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누적 관람객 수는 9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획공연과 행사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이번 주 내에 관람객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개막한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역시 사흘 동안 2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고 사전 예매는 6만 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날이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무엇보다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 6시 기준 신안 가거도에서는 무려 시속 90km가 넘는 강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도 이 태풍급 강풍이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이상,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시속 55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대형 크레인 등 파손될 물건이 없는지 확인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간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실외에 설치된 작업물들도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약한 비가 지나겠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적겠지만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8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무안의 현재 기온 16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9도로 종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봄바람이 매섭게 불겠고요. 곡성과 구례의 한낮 기온은 21도, 여수의 낮 기온 19도로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서해 남부를 중심으로 바다의 물결 최고 3.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북쪽 한기가 불어들면서 기온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